한동훈 위원장은 총선 후에 내가 유학을 간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던데 나는 그렇게 비겁한 사람 아니다. 그러면 이 봉사라는 의미는 뭘까요? 유학 간다 그러면은 국민의힘 지지층이 좀 동요할 거예요. 보통 정치인들의 봉사라는 것은 공직이나 당직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일을 열심히 하겠다라는 거죠. 한동훈 위원장이 대통령실과 의료계가 워낙 강대강 평행선을 달리니까 중재자로 나선 것 같거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되게 섬세하려고 노력하잖아요. 강대강 대치해가지고 대통령 비합리적인 사람으로 만들고 그렇게 하기엔 되게 부담스러울 거예요. 이제 영남까지 흔들리고 있습니다.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TK에서 조국혁신당 20%가 나와버렸어요. 국민의힘이나 보수 지지층에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지표예요. 왜냐면은 대구 경북에서 조국혁신당 혹은 조국 장관을 지지해서 갔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국민의힘이 해서 되냐라는 문제 제기를 강하게 하고 있는 거라서 계속 이대로 가다가 위험할 겁니다. 뭐 우리가 뉴스를 막 보면 알겠지만 이재명 대표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한동훈 위원장 굉장히 바쁘게 유세 다니고 있거든요. 그런데 국민의힘의 선거 지원은 사실상 한동훈 위원장이 혼자 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공동 선대위원장인 나경원 안철수 후보도 본인 지역이 지금 워낙 다 박빙이고 어려워서 그 일정 소화하느라 바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동훈 원탑 체제에 대한 한계론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국민의미래의 인요한 전 혁신위원장을 비대위원장으로 띄워서 투톱 체제를 하는 것 같아요. 인요한 위원장의 합류가 좀 한동훈 위원장의 짐을 좀 덜어줄 수 있을까요? 그냥 뭐 형식적으로 그냥 안 쳐놓은 것 같아요. 그래요? 할 사람 없으니까 그냥 안 쳤겠지 뭐 이렇게 보일 것 같고 선대위 체제는 크게 영향을 못 줄 것이다. 그런가요? 선거 판세에는 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에 총선의 얼굴은 국민의힘 그 한동훈 위원장 옆에 누구를 세워서 누가 서포트를 하든 어쨌든 한동훈의 얼굴 그리고 나중에 이때 말씀을 해주시겠지만 대통령실 대통령이 핵심이죠. 핵심이다. 네. 한동훈 위원장은 당장 이제 선거 끝나면 뭐 할까 싶은데 본인이 직접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꺼냈어요. 총선 후에 내가 유학을 간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던데 나는 그렇게 비겁한 사람 아니다. 남아서 봉사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출마도 이번에 안 했고 대선도 많이 남았고 그러면 이 봉사라는 의미는 뭘까요? 유학 간다 그러면은 혹은 뭐 외국 나간다 그러면 국민의힘 지지층이 좀 동요할 거예요. 이렇게 대통령 임기가 많이 남은 기간에서 한동훈 뭐 비대위원장 말씀처럼 출마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한 상태에서 그냥 총선만 끝나는데 틱 간다? 그렇게는 안 된다. 그러면은 당에 남아서 역할을 계속 해준다고 얘기를 해야 지지층도 믿고 간다. 뭐 이런 생각이 아마 있을 것 같아서 그 예봉을 꺾기 위해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닌가 싶은데 보통 정치인들의 봉사라는 것은 공직이나 당직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일을 열심히 하겠다라는 거죠. 한동훈 위원장이 주말에 의료계를 만났어요. 대통령실과 의료계가 워낙 강대강 평행선을 달리니까 중재자로 나선 것 같거든요. 한 위원장이 대통령실에 의사들의 면허 정지를 좀 유연하게 처리해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하고 여기에 대통령실도 호응을 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근데 의대 증원 문제가 총선 전에 좀 변곡점을 맞을 가능성, 좀 타협의 여지가 있다고 보세요? 어쨌든 간에 봉합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저는. 그래요. 왜냐면 의사들 입장에서도 플랜카드가 그거였어요. 의사들 카드가 대통령님 대화해 주세요. 대화해 주세요. 원래 이익단체들이 거는 플랜카드는 그거 아니에요. 뭘 요구한다, 뭘 처리하라, 뭐 이런 거거든요. 네. 정부나 뭐 이렇게 정무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대화 좀 합시다. 테이블 만듭시다. 테이블로 일단 나와주세요라고 하면은 아 싫어 이러면서 자기 요구하는 거 관철시키려고 하는 게 이익 집단들인데 이번에는 반대로 돼서 대통령님 대화 좀 해주세요 이렇게 돼 있더라고. 근데 본인들이 그렇게 얘기해놓고 이제 중재하는 테이블을 만들겠다고 하는 상황에서 그 걷어차잖아요. 여론이 다시 꺾이고 의료계. 봉합할 수 있는 카드라든가 이런 것들을 본인들이 날릴 수 있다고 생각할 여지가 있어. 이거 계속 그 우리가 밀어붙이다가 이제 드디어 뭔가 테이블이 만들어지려고 하는데 얘기 안 해라고 하면은 더 엉망진창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해서 아마 지금 국면이 잘 관리가 되면은 좀 대화의 여지가 열릴 것 같다라는 식으로 좀 보여요. 한 다음 주쯤이면은 그래요. 대통령실은 아직까지 의대 증원을 2,000명 규모로 하겠다는 거는
굽히지 않는 것 같잖아요. 이것도 좀 조절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뭐 네. 가운데 선에서 네. 뭐 1,000명 아니면 뭐 500명 이렇게. 2,000명을 유지한다 그러면은 그게 지금 핵심 갈등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많다 이거 2,000명은. 나중에 주최할 수 없게 된다. 네, 이걸로는 이 교육도 안 된다. 뭐 이런 식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지금 이 강경 드라이브를 건다고 했을 때는 진도가 안 나가요. 그 사이에서 한 위원장이 좀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대통령실에 먼저 뭐 500명 선에서 1,000명 선에서 합의를 봐달라 이렇게 촉구를 한다거나 압박을 한다거나 이런 모습이 연출될 가능성은? 지금 그 단계를 밟고 있는 것 아닌가 싶어요. 고민이 많겠죠. 대통령실이랑 너무 각 세우는 느낌으로 그니까요. 가진 않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지금 하는 태도가 보면은 되게 섬세하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냥 내가 중재하겠다. 그냥 강대강 대치해가지고 대통령 비합리적인 사람으로 만들고 그렇게 하기엔 되게 부담스러울 거예요. 그 이어서 윤한 갈등 얘기를 좀 해보자고요. 이번에 이종섭 호주대사 건이나 회칼 발언한 황상무 수사건으로 좀 부딪혔고 비례대표 대표 명단까지 충돌이 했습니다. 이것도 좀 이제 봉합하고 그만하자 이러다 다 죽는다 이런 분위기로 가고 있는 걸까요? 근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하는 얘기를 대통령실에서 다 수용해주진 않겠죠? 않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지금 대통령실은 현재 스코어로는 이종섭 대사건 때문에 인사권에 도전하는 것처럼 지금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언제든 다시 불이 붙을 수 있는 이슈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이게 윤한 갈등이라고 하기에 되게 애매해요. 지금은 당정 갈등에 가까워요. 당의 수도권 후보자들부터 해서 당에서 선거 나가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랑 입을 맞춰서 얘기를 하고 뭐 김은혜 후보까지. 있잖아요. 네. 제가 다른 방송에서 국민의힘에서 나온 패널들이랑 얘기하면 마이크 꺼지면 한숨을 푹 쉬고 시작해요. 진짜로. 뭐라고 해요? 아, 이종섭 대사건은 진짜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큰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계속 대통령실에서 고집 피운다? 이거는 총선에 매우 큰 악영향을 미칠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종섭 대사건에 대해서는 임명에 문제 없고 그러니 사퇴도 없다. 뭐 귀국했지 않나 이런 분위기 계속 가는 것 같고요. 대통령실은 공수처가 이종섭 대사 소환은 당분간 어렵다. 준비가 좀 덜 됐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총선 전에 좀 불러서 조사하는 모습이 나올까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람이 좀 균형 잡힌 시각을 갖고 싶으면 늘 이 짓을 민주당이 했다고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거꾸로 생각해봐라. 문재인 정부에서 이걸 했다고 생각해 보시면 난리 날 거예요. 난리나. 그 피의자를 갑자기 외국 대사로 임명시켜가지고 뭐 수사기관에서 부를 때마다 귀국하면 되니까 문제 없다라고 말하면 바로 어르신들이 그럴 거예요. 네 세금이냐 그게. 피의자를 거기 임명해놓고 거기가 무슨 어디 뭐 서울특별시 마포구도 아니고 부를 때마다 그럼 10시간 비행기 타고 와가지고 수사받고 다시 들어가고 그게 무슨 호주에 대해서도 무슨 결례냐. 그렇죠. 외교적으로. 대사 업무도 안 되고 수사도 방해하는 거고 그리고 왔다 갔다 하는데 세금 자원 국가 자원 낭비하는 거고 그렇게 하는 게 어디 있냐. 그러니까 피해자가 아니라 멀쩡한 사람 그냥 그런 이슈가 없는 사람들 임명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바로 어르신이 말할 거예요. 문재인 정부였으면. 그럼 똑같이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첫 번째가 그거고 두 번째는 공수처 수사 관련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공수처한테 자꾸 책임을 떠넘기는 게 아니라 본인들의 잘못이라든가 오판을 정직하게 얘기하고 경질해버리고 빨리 교체를 하는 게 맞다. 그렇게 했을 때 부담 당연히 있습니다만 그 부담보다 버텼을 때 부담이 더 커 보인다. 그것이다. 라고 봅니다. 총선 끝까지. 국민의힘 후보들 입장에선 대통령실과 이제 더 거리를 최대한 두려고 하지 않을까 싶은 게요. 대통령 지지율도 계속 30%대로 저조한 상태고 나타나는 지표들이 지금 상당히 여권과 정부에 좋지 않죠. 지지율도 굉장히 떨어지고요. 그런데 한 군데 이제 영남까지 흔들리고 있습니다. 한 주 사이에 뭐 10%포인트 이상 당 지지율이 떨어지는 상황,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 보이는데 지금 PK가 흔들리고 있다 이런 얘기들은 여러 방송에서 나오는 것 같고 TK에서 조국혁신당 비례투표 지지율이 20% 나왔어요. 와, 이거는 잘 안 다뤄주고 있던데 여러 사람들이 한국갤럽이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전국 성인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거고요. 자세한 사항은 여론조사 시민위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있는데 여기에 TK에서 그 비례대표 투표 의향을 묻는데 조국혁신당 20%가 나와버렸어요. 이거는 국민의힘이나 보수 지지층에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지표예요. 왜냐면은 TK에서도 지금
국민의힘이고 누구고 지금 투표할 정당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인 것이고 그게 조국 혁신당으로 가버렸지 뭐 TK 사람들이 PK도 아니고 심지어는 대구 경북에서 조국 혁신당 혹은 조국 장관을 지지해서 갔겠습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PK에서 흔들린다는 것도 민주당이 이뻐서가 아닌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국민의힘이 해서 되냐라는 문제 제기를 강하게 하고 있는 거라서 글쎄요. 계속 이대로 가다가 위험할 겁니다.